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캠프에 새로운 힘을 발휘할 스텝들이 합류했습니다. 미국의 잇따른 총기 테러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 17층짜리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우선권을 주는 H-1B 비자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중 고위급 경찰관 4명이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뉴욕시경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캠프에 새로운 스텝들이 합류했습니다. 오바마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의 합류로 선거 캠페인이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정승진 후보 선거사무소. 정 후보는 오늘 오후 로컬 미디어들을 초청해 새롭게 합류한 캠페인 스텝들을 소개하고 낡고 부패한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스텝들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카일 설리번 매니저와 벤 바버필드 디렉터는 최근까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퀸즈 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루미 씨와 중국계 데이비드 왕씨까지 가세 전방위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New Day,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정치가 이 캠페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지역사회를 위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경험을 가진 새로운 스텝들의 합류로 선거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인 언론뿐 아니라 중국계와 주류사의 로컬 언론까지 함께 정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50명의 사망자를 낸 올랜도 총기 테러 등 미국의 잇따른 총기 테러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각각 2개씩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 4건이 20일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는 잠재적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법안도 민주당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테러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를 차단시키는 과정이 까다로웠고, 찰스 그리슬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원 조회 시스템 운영 예산을 늘리고 보다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 입력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법안이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를 차단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반대표를 던졌고, 그레슬리 의원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과 큰 변화가 없다며 합일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이 총기 소지와 무장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은 반자동 소총 판매와 소지를 금지한 커네티컷주의 규제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 17층짜리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버클리 팰리세이즈 파크 LLC가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틀리가 맞닿은 경계 지점인 14스트리트 습지 지역에 17층 높이의 주거 건물 건축이 계획 중입니다. 텍사스 어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클리 팰리세이즈 파크 LLC는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등 154가구와 165대가량의 차량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발사 측은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측에 이 부지의 조닝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8층 높이의 건물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조닝이 묶여 있어 조닝 보드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자연 생태계 파괴와 인근 아파트와 바로 붙어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펼쳐 이미 100여 장이 넘는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마다 쿼터 부족난이 반복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 H-1B 비자의 추첨을 줄이고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T 전문지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이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H-1B 비자 추첨 비중을 최소화하고 적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 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는 취업 비자 프로그램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임금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적정 임금의 150에서 200%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비자 발급을 사실상 보장해 줍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기업보다는 미국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데럴 아이사 의원도 참여하고 있어 초당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NYPD 중 고위급 경찰관 4명이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뉴욕시경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프리티 바라라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브루클린 관할경찰서의 마이클 해링턴 부서장과 제임스 그랜트 경정, 데이빗 빌라누에바 경사 등 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경찰은 기업인들로부터 고급 식사와 무료 해외여행, 보석 등의 접대를 받고 기업인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랜트 경정은 2013년 크리스마스에 기업인들로부터 어린이용 비디오 게임 세트와 부인을 위한 $1,000 상당의 보석을 받았고 해링턴 부서장도 어린이용 비디오 게임 세트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랜트 경정은 2013년에 제트기를 이용한 라스베이거스 여행 접대를 받았으며 이때 매춘 여성과 동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NYPD들의 이러한 혐의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 수사 중에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후원금 불법 수수 의혹과 시장 재직 시절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 제레미야 레이흐버그와 조나 레흐니치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후원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지난해 특수 목적고인 버겐 아카데미의 AP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치필드 고등학교도 지난해 9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제공하는 2014에서 2015학년도 학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 목적고인 버겐 아카데미는 11학년과 12학년 학생 전원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 최소 한 과목 이상 AP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95%가 합격했습니다. 이어 2위는 리치필드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보통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 학교들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리치필드 고등학교는 AP 시험 응시율 11%에 AP 시험 합격률 93%를 나타내 예상 밖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수 공립학교로 이름 높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는 11학년에서 12학년 53%가 최소 한 과목 이상 AP 실험을 치렀고 합격률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의 크리스킬 학교 역시 11학년, 12학년의 절반이 넘는 57%가 한 과목 이상 응시했으며 합격률 86%를 기록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길을 끄는 또 하나 결과는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의 AP 시험 합격률로 11학년과 12학년 23%가 한 과목 이상 AP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률이 75%를 기록했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노던밸리 저널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의 78%가 올드 테판 고등학교의 66%의 합격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아시안 등 소수의 남성 교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공립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소수계는 절반을 넘어선 반면 소수계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소수계 교사 지원 캠페인 NYC Man Teach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 동안 1,600만 달러를 투입해 소수계 남성 교사 1,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이를 위해 소수계 남성 교사 추가 채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사 수료증 시험 준비를 위한 무료 워크숍 등을 개최합니다. 시험 응시료는 할인 바우처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현직 소수계 남성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워크숍과 새로 채용된 소수계 남성 교사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유급 여름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시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립학교 소수계 학생은 85% 이상인 반면 소수계 교사는 전체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계 남성 학생은 43%를 차지한 반면 소수계 남성 교사는 전체 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소수계 학생에 비해 소수계 교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 때문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롤 모델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해안가와 강가에서 해파리가 출몰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몬마우스 해변과 쉐루스베리 강변 등 뉴저지주 해안가와 강변에서 해파리가 다량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로 태평양 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뉴저지 해파리 출몰 지역에서 수영을 하던 한 남성이 해파리에 쏘여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가 다량의 해파리를 끌어올리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파리는 뉴저지뿐 아니라 케이프 코드와 롱아일랜드 해협에서도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생물은 아니지만 해파리에 쏘이면 촉수의 독성으로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고 아프며 오한과 근육 마비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 등 호흡 곤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 해변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K-타운 나잇 마켓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년 전 첫 행사에 이어서 젊은 타인종 커뮤니티를 불러 모으는 실속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전문 DJ의 흥겨운 음악에 행사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릅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다양한 음식 부스들은 한국의 야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심장부에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치러진 K-타운 나잇마켓 행사엔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다민족 커뮤니티 간 교류 확산에 장을 마련했습니다. I think a lot of times some people are kind of scared to come into Koreatown, but by doing an event like this where they feel comfortable, where they feel like, hey, you know what, this is not just for the Koreans, but we could partake in this event too.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보다 더 많은 타인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탤런트 쇼케이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무대가 마련됐고 각 부스에서는 경품 행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I expected it to be more smaller, less people, but it's really fun. Yeah, a lot of people.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races come together as one in like one community. I think it's really amazing. 한편 행사는 타 커뮤니티의 LA 한인타운을 알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0여 개의 푸드트럭과 60개가 넘는 벤더들이 참가해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과 패션 그리고 음식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에서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노인들의 가장 두려운 공포는 치매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치매 환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어 답답한데요. 치매 환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치매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카페부터
미용실, 슈퍼마켓까지 겉보기엔 여느 작은 마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대부분 노인들, 게다가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조성된 이른바 치매 마을, 일종의 요양원입니다. They can roam around outside, meet other people as they wish without anybody walking behind them. What they want is normal life. 마을에 살고 있는 치매 노인은 모두 152명. 생활 양식이 비슷한 대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취향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도 집집마다 다르게 연출했습니다.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은 단 하나여서 노인들은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Mensen kunnen naar buiten toe. This place is open. People can enjoy the seasons. They can really feel if it's cold or warm. They can visit a restaurant. They can drink a cup of tea, and they are free to go wherever they want to go. 가격표도 없고 돈 거래도 없지만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 손질도 받습니다.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도 의연한 미용사는 사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Ik ga uw haar feunen. She telling you to hurry up? Is that what this is? No, it's not hurry up. She do it. It doesn't matter. 슈퍼마켓의 계산원도 거리의 청소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을 곳곳에 전문 관리인들이 상주하며 노인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노인들은 비록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How long were you married for? I can't remember that.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 노인들은 약물 복용량이 줄고 더 오래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전액 무료.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The concept could work. Actually, what it means, this concept, is that you value the person, the individual, and that you support them to live their life as usual. And you can do that everywhere. 호그백 마을의 성공에 힘입어 프랑스와 스위스, 영국에서도 이곳을 본딴 치매 마을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지카 바이러스를 퇴치할 지카 백신의 인류 임상 시험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20일 AP 등에 따르면 지카 백신 제조사 미국의 이노비오와 한국의 진원생명과학이 초기 단계의 지카 백신 임상 시험에 착수합니다. 이노비오는 앞서 동물을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백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강력한 항체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제조사는 조만간 건강한 40명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살필 예정입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목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쯤 할렌 방면으로 향하던 A 전철이 59 스트리트 컬럼버스 서클역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들은 전철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21세 남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1인용 공중 화장실이 모두 남녀 공용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뉴욕시 주택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모든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표결을 통과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욕시가 제공 중인 무료 무선 인터넷과 태블릿 기기가 포르노 시청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20일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 설치된 무료 무선 인터넷 핫스팟 키오스크를 노숙자들이 포르노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링크 NYC 측은 보안 체계 사용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럼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꼭 52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1964년 6월 22일 그날에요. 미시시피주 네소파 카운티에 있는 어느 흑인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 교회 이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교회 부근에서 여름 자원봉사 활동하던 3명의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흑인 1명하고 백인 2명으로 조를 이루어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떤 혐의도 없는 오히려 성실한 학생들임을 알고서요. 경찰이 오히려 사과하고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풀려난 직후 KKK단의 습격을 받고 실종됐습니다. 44일 후에 이들의 시체가 그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어느 흙더미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3명은 흑인 민권운동가였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가장 중요한 유권자 등록운동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이 인권운동가의 무참한 살해 사건 소식에 들끓었고요. 이 사건의 영향은 그해 민권법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 민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요, 미시시피주 당국의 이 소극적인 수사로 인해서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KKK 단원 8명은 살인죄를 면하게 되고 모두가 6년 미만의 수용 생활만 하고서 풀려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온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이 시민사회 공분이 세월이 흐를수록 격해졌고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 같은 민권활동가들 특히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치는 소수의 활동가들의 사회정의를 위한 아주 격렬한 문제 제기에 힘입어서요. 사건 41년 만인 2005년도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수사의 핵심은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주모자인 에드가 킬런인 이 사람을 단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킬런은 이미 90살이 넘었었습니다. 미시시피주 수뇌법원은요. 2005년 킬런에게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KKK 단원 제임스 해리스 그리고 지미 타운센트를 기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범인 중에 해리스는요. 폭행살인에 나설 이 KKK 단원을 모아오는 그런 혐의였고요. 타운센트는 이 3명의 인권운동가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서 자동차 추격에 같이 따라 나선 혐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방검찰은 KKK 단원을 추격하여 추가 범인을 계속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도저히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어제입니다. 미시시피주의 테드 법무장관은요. 1960년대 민권운동 시기 이 미제 사건인 미시시피 버닝 여기에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드 장관은 범행에 가담한 생존자를 단죄할 지금으로서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다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여러분, 미시시피 버닝으로 불리우는 이 참혹한 사건은요. 유권자 등록운동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가들의 고결한 희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름 그대로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져서요. 지금 소수계들의 교육용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영화를 함께 꼭 보여주면서 관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과 60년 전에는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던 봉사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에요. 신앙의 차이를 찾아 나선 선구자들이 온 그들이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들이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다고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과 60년 전 얘기입니다. 소수계들이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투쟁에서 쟁취한 참정권입니다. 그 참정권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만한 평등한 세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참정권을 무기로 우리가 정치인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워싱턴으로 직접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워싱턴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방학을 한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워싱턴으로 가실 분은 지금 시민참여센터 연락을 주십시오. 유권자 등록을 한다고 죽임을 당했던 이 나라를 우리가 이어서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한인동포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일 말고도요,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 정말로 양심적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햇살은 뜨겁지만 습도가 낮아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